인생은 버틴 만큼만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하루 2만 원을 벌기 위해 땀 흘리던 20살 처녀가 어떻게 한국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가 왜 한국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치를 했고,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 켜고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가족 10명을 먹여 살려야 했던 막내딸이었던 제게 한국은 그저 텔레비전 속 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한국 남자를 도와준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 3일 만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판잣집에서 10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 노동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8남매 중 막내딸이었어요. 형제들은 거의 다 학교를 중퇴했고 오빠 둘은 일자리를 찾아 콜롬비아로 떠났습니다. 우리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비가 오면 계단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일쑤였죠. 한 번은 동생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이마를 다쳤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소독약만 발랐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행사장 모델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8달러를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 남짓이었죠. 좋은 날은 2번 일하면 2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 한 봉지와 식용유 하나를 사면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요. 첫 행사장 일을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백화점 개업 행사였는데 저는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 있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나왔지만 저는 먹지 않고 집에 싸갔습니다. 동생들이 더 배고플 테니까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었을 때 발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 발을 닦아주셨어요. 딸아, 이러지 마.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서 공용 수도까지 30분을 걸어가 물통을 채워왔죠. 20리터짜리 물통을 머리에 이고 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목과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니까요. 어느 날은 물통을 들고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물이 다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시간을 걸어서 길어온 물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가야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알레안드라, 우리 집 물 좀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가져가. 아주머니는 당신도 물이 부족한데 저에게 물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게 진짜 나눔이라는 걸요. 그렇게 물을 길어다 동생들 씻기고 어머니 빨래 도와드리고 저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을 걸어갔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걸으면 목이 말랐지만 물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행사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항상 웃었어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불러주거든요. 한 번은 행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너 항상 웃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연습이에요. 언젠가 진짜 모델이 되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촛불을 켜고 워킹 연습을 했어요. 전기가 끊긴 날이 더 많았거든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좁은 방 안을 걸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었어요. 동생들은 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나 뭐해? 모델 연습이야. 누나 모델 될 수 있어? 응, 언젠가는.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다 학교 보낼게. 동생들은 신나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꿈인지를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2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비가 오거나 위험하거나 상관없이 일했어요. 어떤 날은 행사가 취소돼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 밤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가족이 굶거든요. 아버지의 약값도 없고 동생들 학용품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웃었고 계속 걸었고 계속 일했어요. 그러던 중 2023년 11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사를 마치고 동네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행사를 마치고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살 돈은 없었지만 거기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영상을 봤습니다. 카페 주인 마리아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커피를 사지 않아도 와이파이를 쓰게 해주셨고 가끔 남은 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마리아 씨가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알레안드라, 오늘은 일 잘 됐어? 네, 괜찮았어요. 그럼 됐다. 여기 앉아 있어. 손님 없으면 빵 줄게.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국 트로트 영상을 검색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송가인 씨의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 트로트는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특히 송가인 씨의 노래를 좋아했죠.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곡을 들으면 왠지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사를 외우고 발음을 따라하며 혼자 한국어를 배웠어요. 물론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노래만큼은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에 한국어를 적어가며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무료 강의를 보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배워서 뭐가 될지도 몰랐지만 그냥 좋았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동양인이었는데 계속 스페인어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카페 직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빌레테라, 빌레테라. 남자는 지갑을 뜻하는 스페인어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카페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그쪽을 봤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고 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마리아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드도 현금도 다 들어있었는데 혹시 영어 하세요? 조금요. 저는 마리아 씨에게 스페인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뒤를 찾아봤지만 지갑은 없었어요. 바닥도 살펴보고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타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출장 중인데? 이거 큰일이네요. 호텔에 전화해야 하는데 전화기도 배터리가 없고 한국이라는 단어에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사람이라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 노래 좋아해요. 트로트 많이 들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한국어 하세요? 여기서 한국어를 듣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혼자 배웠어요. 유튜브로요.
송가인 씨 노래 정말 좋아해요. 와, 송가인까지 아세요? 대단한데요? 남자는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알레한드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정우라고 소개했어요. 섬유회사에서 일하며 베네수엘라에 출장 온 거라고 했죠. 현지 공장과 계약건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호텔 결제도 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요. 여기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마리아 씨에게 물어서 근처 경찰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동네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도둑이 많았거든요. 정우 씨는 고마워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좀 어지럽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오늘 번 돈 전부인 15,000원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쌀을 사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굶고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샌드위치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돈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마리아 씨에게 샌드위치 2개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제 하루 수입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계속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한국 사람 만나서 좋았어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고 정우 씨는 천천히 말해줬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제 꿈에 대한 이야기, 베네수엘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정우 씨는 제가 혼자 한국어를 배웠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았어요. 교재는 어떻게 구했어요? 인터넷에 무료로 있어요. PDF 파일 다운받아서 공부했어요. 대단하네요. 발음이 정말 좋은데요? 트로트 많이 들어서요. 따라 부르면서 배웠어요.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작은 목소리로 한마는 대동강을 불렀습니다. 정우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와,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정도 느껴지고. 진짜 대단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노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알레한드라 씨. 혹시 연락처 받아도 될까요? 꼭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정우 씨는 자기 번호도 저장해주고 내일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집에 쌀을 사지 못한 건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딸아, 왜 그렇게 웃어? 엄마, 저 오늘 한국 사람 만났어요. 한국? 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요. 그분이 저보고 한국어 잘한대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딸 기특하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짚었어요. 정우 씨의 미소, 제 노래를 들을 때의 표정, 대단해요 라고 말했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저 이정우예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후에 괜찮아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어제 그 카페로 갔습니다. 정우 씨는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에는 샌드위치와 주스가 놓여 있었어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제 커피값에 10배가 들어있었죠. 이건 너무 많아요. 커피 한 잔이었는데 어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알레한드라 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는 공장만 보고 호텔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 나라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혹시 시간 되면 이 동네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가이드비는 따로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관광지도 아니고 위험하기까지 했거든요.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강도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진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모습을요. 정우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정우 씨를 우리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쓰레기가 쌓인 거리, 무너져가는 집들. 정우 씨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예요. 길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옷은 해졌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아이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동생들도 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정우 씨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한국에서 온 분이야. 인사드려. 동생들은 수줍게 인사했고 정우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계단이었죠. 정우 씨는 힘들어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들어오시겠어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손을 닦으며 나오셨는데 외국인을 보고 더 놀라셨어요. 저는 스페인어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한국에서 온 이정우 씨예요. 제가 어제 도와드린 분이에요. 어머니는 정우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유일하게 깨끗한 의자를 닦아서 정우 씨에게 권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로 말씀하셨고 저는 정우 씨에게 통역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대접할 게 없다고 미안해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우 씨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힘들어하셨어요. 정우 씨는 아버지께 다가가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이정우입니다. 저는 통역을 해드렸고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미소를 지으셨죠. 멀리서 왔구만. 고생이 많았겠어. 아닙니다. 알레한드라 씨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씨는 동생들과도 놀아줬어요. 핸드폰으로 한국 사진을 보여주고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에게 신기해하며 웃었어요. 저는 정우 씨에게 집 뒤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가 제가 매일 워킹 연습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3m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연습해요? 네,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촛불 켜고 해요. 모델이 되고 싶으세요? 네, 언젠가는요. 지금은 그냥 행사장에서 서 있는 일만 해요. 워킹도 못하고 그냥 서서 웃기만 하는 거예요. 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걸어보실래요? 제가 봐도 될까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처럼 걸었어요. 어깨를 펴고 시선을 고정하고 리듬에 맞춰 걸었습니다. 정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1번, 2번, 3번. 저는 그 좁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며 걸었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정우 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재능 있어요. 진심이에요. 자세도 좋고 표정도 좋아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다고 했죠? 네, 유튜브로만 봤어요. 믿기지 않네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재능을 인정해줬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회가 없어요.
에이전시도 없고 오디션도 없고 그냥 꿈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요? 콜롬비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아니면 미국이요? 비자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정우 씨에게 빵 한 조각을 싸주셨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는 정중하게 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레한드라 씨. 진심으로 초대한 건데 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세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앞 계단까지 배웅했어요. 정우 씨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내일 저녁에 시간 돼요?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가족분들도 함께요. 가족들까지요? 네, 오늘 환대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어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만나요. 좋아요. 문자로 장소 보낼게요. 정우 씨가 떠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딸아, 근데 조심해라. 너무 마음 주지 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해준 사람. 정우 씨는 특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녁이 기다려졌거든요.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정우 씨가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식당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런 곳에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정우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기, 샐러드, 빵, 주스. 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고기다. 진짜 많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배불리 먹는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시킬게요. 정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통역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물으셨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기회도 많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딸이 한국을 좋아하더군. 노래도 배우고. 네, 알레한드라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한국에서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꿈은 좋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식사가 끝나고 정우 씨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알레한드라 씨,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당신의 재능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한국이요? 네, 한국에는 기회가 많아요. 특히 외국인 모델이나 연예인도 많고요. 알레한드라 씨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비자도 없고. 어떻게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초청장을 만들 수 있어요. 비자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그냥 어제 커피 한 잔 산 사람인데. 당신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레한드라 씨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제 당신이 워킹 연습하는 걸 봤을 때 그 눈빛을 봤어요. 꿈을 향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환경 때문에 꿈을 접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꿈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어떡해요? 제가 없으면 집안이 더 힘들어질 텐데. 제가 버는 돈으로 동생들 학용품도 사고 아버지 약도 사는데.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생각했어요. 제가 매달 송금해 드릴 수 있어요. 알레한드라 씨가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알레한드라 씨가 한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요.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저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걸려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꿈을 이루세요. 그게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왔거든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가진 거라곤 꿈밖에 없는데.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나라예요. 알레한드라 씨처럼 절실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베네수엘라에 일주일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배불리 먹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에게 정우 씨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동생들은 놀랐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를 보내기 싫구나. 하지만 너를 여기 가둬둘 수도 없고 매달 송금도 해주신대요. 가족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이 낯선 땅에 가는 게 걱정이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비도 벌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게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거라. 대신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꿈, 기회.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정우 씨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베네수엘라에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미뤘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정우 씨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공책에 적어가며 들었어요.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해요. 5분마다 오거든요. 진짜요? 여기는 버스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 해지면 밖에 나가는 게 위험했거든요. 병원도 좋아요. 응급실이 있어서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네, 나중에 내면 돼요. 생명이 먼저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드셨거든요. 한국에 가면 아버지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정우 씨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예요. 매운데 정말 맛있어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이건 불고기, 이건 비빔밥.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한국 가면 다 먹어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다 사줄게요. 그날 저녁 정우 씨는 우리 가족을 다시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식당이었어요. 가족들은 또 배불리 먹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에 스카프를 두르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멈춰. 돈 내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감쌌어요. 저희 돈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었어요. 저 동양인 놈은 돈 있을 거야. 어서 내놔. 정우 씨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한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정우 씨는 저를 뒤로 밀어냈어요. 칼은 정우 씨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정우 씨. 저는 소리쳤고 정우 씨는 이를 악물며 지갑을 던졌습니다. 가져가요. 그냥 가요. 남자들은 지갑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고 남자들은 사라졌어요. 정우 씨의 팔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지갑 그냥 주면 됐잖아요. 알레한드라 씨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었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만 있었어요. 간호사는 간단히 소독만 해줬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에요. 이틀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정우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쟤 때문에 다치셨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알레한드라 씨 가족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정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을 지켜줘서. 저는 통역을 해드렸고 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우 씨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저 결심했어요. 한국 갈래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전화 너머로 정우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알레한드라 씨.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고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으기로 했어요. 출국 전날 밤 정우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비자랑 항공권 가져올게요. 기다릴게요. 한국어 공부 계속하세요. 한국 가면 필요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할게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까지 정우 씨를 배웅했습니다.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한 달 후에 꼭 와요. 약속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어요. 행사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정우 씨와 매일 전화하며 발음을 교정받았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정우 씨가 다시 베네수엘라에 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있었어요. 비자 나왔어요. 저는 비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비자를 받고 일주일 후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딸아, 정말 가야겠니? 네, 아버지. 저 정말 가고 싶어요. 그 남자를 믿을 수 있겠어? 네,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우리를 버리고 싶은 거야. 그 남자는 너를 이용하려는 거고. 그 말에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는 거예요. 3일 만에 무슨 진심을 알아?
넌 도망치고 싶을 뿐이야.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망치고 싶어요. 이 가난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일 물 길러 다니는 것도, 전기 없이 사는 것도, 강도 무서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공하면 다들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동생들 학비도 다 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정우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오늘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거든요. 정우 씨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통역을 했고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을 데려가려는 이유가 뭔가? 알레한드라 씨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그 재능을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뭘 바라는 건가? 우리 딸한테 무엇을 원하나?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레한드라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비웃었어요. 3일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 난 세상 오래 살았어.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아버님. 정우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알레한드라 씨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봤습니다. 매일 새벽에 물을 길어오는 것도,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밤에 촛불 켜고 연습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 희생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아버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녀를 소중히 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 딸이 한국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지? 낯선 땅에서 혼자 외로우면 어떡하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가족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 쉽지. 정우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송금 계약서입니다. 매달 $500를 이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건 첫 달 송금액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읽으셨어요. 이건 내 돈인가? 제가 번 돈입니다. 아버님 가족을 돕고 싶어요. 왜 우릴 도와주려 하나? 우리가 내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알레한드라 씨가 저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희망, 기쁨, 사랑.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냐? 네, 아버지. 진심으로 가고 싶어요. 이 남자를 믿는 거냐? 네, 믿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거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이 남자가 너를 힘들게 하면 바로 돌아와. 약속해라.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는 정우 씨를 보셨습니다. 내 딸 부탁하네. 울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정우 씨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밤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다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이 빨개진 걸 보니 우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구나. 20년을 살았던 이곳을 떠나는구나. 출국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공용 수도까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구나. 물통을 들고 오는 길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알레한드라, 오늘 떠난다며?
네, 아주머니.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여기선 네 같은 애가 살 곳이 못 돼. 고마워요, 아주머니. 성공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제가 공부한 한국어 공책. 정우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동생들은 울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딸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라. 네, 엄마. 매일 전화할게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다녀올게요. 기다려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제가 살았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쓰레기가 쌓인 거리.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이제 떠나는구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우 씨가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가방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못 들어가요. 혼자 가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무서워요? 네, 많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같은 비행기 타요. 안에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였어요. 잠시 후 정우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네수엘라가 점점 작아졌어요. 카라카스, 제가 20년을 살았던 곳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30시간이 넘었습니다. 경유를 2번 했어요. 파나마,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인천.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돌봐줬어요. 기내식을 주문해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불안해하면 손을 잡아줬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아침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았고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어요. 와! 저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친절했어요. 웃으며 인사했고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한국은 추웠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어요. 정우 씨가 준비해온 패딩을 입혔습니다. 추워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놀랐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물이 콸콸 나왔고 비누가 있었고 휴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나왔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물을 틀고 비누로 손을 씻고 휴지로 닦고 이 모든 게 공짜였어요. 누구나 쓸 수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괜찮아요? 정우 씨가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신기해서요. 버스를 탔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였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에어컨이 나왔고 와이파이까지 있었습니다. 이 버스 얼마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이렇게 좋은 버스가? 정우 씨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버스예요. 버스 안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자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원래 그래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예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들이 모두 차선을 지켰어요. 신호를 지켰고 양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기 다 사람들이 살아요?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에 사람들이 산다니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우 씨의 집이 있는 동네였어요. 아파트 단지였는데 정말 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정우 씨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위로 올라갔어요. 15층까지 금방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따뜻한 바닥, 깨끗한 벽, 밝은 불빛.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있었고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네,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맨발로 걸어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봤습니다. 욕조가 있었어요. 수도를 틀자 뜨거운 물이 나왔고 변기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알레한드라 씨, 괜찮아요? 정우 씨가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저는 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는데 그것마저 제게는 특별했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에요? 네,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깨끗한 음식이 저렴하다니요. 식사 후 샤워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샴푸도 있었고 비누도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침대를 저에게 주고 본인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안 돼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알레한드라 씨는 긴 여행 후니까 편하게 쉬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푹신했어요. 이불은 따뜻했고 베개는 부드러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도둑이 올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우 씨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저를 챙겨줬고 주말에는 한국 곳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말했어요. 알레한드라 씨, 오디션 하나 봐볼래요? 오디션이요? 무슨요? 트로트 오디션이에요.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건데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트로트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혼자 부른 거밖에 없어요. 알레한드라 씨 노래 들어봤잖아요. 충분히 잘해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정우 씨가 신청서를 작성해줬고 오디션 날짜가 잡혔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송가인 씨의 한 많은 대동강을 선곡했어요. 가사를 완벽히 외우고 발음을 교정하고 감정을 실었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제 연습을 들어줬어요. 조언을 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전날 밤 잠도 못 잤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기실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외국인이네.
트로트 할 수 있으려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긴장됐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스태프가 저를 불렀어요. 243번 알레한드라 모레노 씨. 네. 저는 일어나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알레한드라 모레노입니다. 22살이고요. 한국 트로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트로트를 보면서 배웠어요. 대단한데요? 오늘 무슨 곡 준비했어요? 송가인 선배님의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별은 아무나 못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담았어요. 가난했던 과거,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지금. 이 눈물이 마르는 날엔 나도 웃을 수 있겠죠.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다 담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심사위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객석에 있던 스태프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발음도 완벽하고 감정도 진짜 느껴졌어요. 혼자 배웠습니다. 트로트가 너무 좋아서요. 송가인 선배님을 정말 존경해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었어요? 노래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10명이고 하루 2만 원 벌며 살았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노래는 제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저는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더 울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본선에서 만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합격했어요. 본선에 올라갔어요. 축하해요. 잘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일주일 만에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울면서 봤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보다 감정이 좋아요.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국에서 꿈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곳이나 됐어요.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해보지 않겠냐고요. 정우 씨와 상의했습니다. 어떤 기획사가 좋을까요? 알레한드라 씨 뜻대로 하세요. 제가 계약서는 확인해 줄게요. 우리는 신중하게 기획사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진심으로 대해준 곳으로요. 계약을 했고 첫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은 제 이야기를 담은 트로트였어요. 가난, 희망,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작곡가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앨범 작업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홍보 활동을 했어요.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첫 주에 5만 장이 팔렸고 한 달 만에 10만 장을 넘었어요. 음원 차트에도 올랐습니다. 저는 음악방송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알레한드라 씨죠? 팬이에요. 사인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매번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2만 원 벌며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수가 됐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알레안드라, 가족분들 한국에 초대하는 게 어때요?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 만든다며 비행기표 제공하겠대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가족을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달에 오실 수 있대요. 저는 그날 밤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동생들, 한국에 오세요. 제가 초대할게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가족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달려가서 가족을 안았어요. 엄마도 울고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예뻐졌네. 살도 쪘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정우 씨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였어요.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에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딸 보니까 기운이 난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어요. 정우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여행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다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사위.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놀라워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를 지키는 차들, 높은 건물들. 여기가 한국이구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가족에게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역, 남대문 시장, 한강, 롯데월드. 동생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신나했고 부모님은 계속 놀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네, 엄마. 여기서는 평범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나라에 살다니. 꿈만 같구나.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는 날이었어요. 정우 씨가 예약해놓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를 정밀 검사하고 말씀하셨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네요.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요? 비용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레안드라 씨가 공익 활동도 많이 하셨고 방송도 나가셨으니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평생 치료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딸아, 진짜 수술할 수 있어? 네, 아버지.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정우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 병원 최고로 유명한 곳이에요. 4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만 잘하면 정상생활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회복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걸으셨습니다. 휠체어 없이 혼자서. 아버지.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딸아, 나 걸을 수 있어.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아버지는 울면서 복도를 걸으셨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혼자 힘으로.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들도, 정우 씨도 다 같이 울었어요. 고맙다, 딸아. 한국에 보내줘서. 아니, 고맙다, 사위. 우리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줘서. 아버지는 정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정우 씨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구들,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딸아, 예쁘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정우한테 할 말이 있어. 아버지는 신랑 대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해서 뒤따라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내 딸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해줘서.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내 딸에게 인생을 줬어. 나는 평생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물도 제대로 못 주고 전기도 없는 집에서 살게 하고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우리 딸에게 날개를 달아줬네. 꿈을 이루게 해줬고 가족도 치료받게 해줬고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줬어. 정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알레한드라가 제 인생에 와줘서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알레한드라가 스스로 이룬 거예요. 아니야.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 딸은 아직도 카라카스 빈민가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거야. 자네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아버지는 그제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를 꼭 안았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두 남자, 저를 사랑하는 두 남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저를 정우 씨에게 인도하셨죠. 이 아이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피로연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남편 정우,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에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앨범 작업, 방송 출연, 콘서트 준비.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트로트에 베네수엘라 리듬을 섞은 곡을 만들었어요. 작곡가님과 협업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시도했습니다. 알레한드라 씨의 정체성을 살린 곡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베네수엘라 음악도 소개하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한국 트로트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곡은 대박이 났습니다. 멜론 차트 10위 안에 들었고 음악 방송에서 1위도 했어요. 사람들은 신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트로트는 처음이에요. 정말 좋아요. 알레한드라 씨 덕분에 베네수엘라 음악을 알게 됐어요. 한 방송사에서 저를 토크쇼에 초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알레한드라 씨,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MC가 물었습니다. 많지만 가장 놀란 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해지면 밖에 나가는 게 정말 위험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을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요? 병원이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나중에 낼 수 있잖아요. 제 아버지도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평생 포기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 고향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꿈이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방송 이후 여러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자는 제안, 봉사활동 제안,
문화 교류 제안.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참여했어요. 한 재단에서 베네수엘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물론 승낙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해에 20명의 베네수엘라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수입의 절반을 베네수엘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셨고 어머니는 일을 줄이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축하거나 기부했어요. 정우는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성공해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차례예요. 어느 날 베네수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생 중 한 명인 마리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 저도 기회를 잡고 싶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만든 길을 동생도 따라오고 싶다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 언니가 도와줄게. 한국어 교재 보내줄게. 저는 매달 한국어 교재를 보내주고 영상통화로 공부를 도와줬어요. 마리아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1년 후 마리아는 한국에 왔어요. 정우와 저는 마리아를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리아, 언니,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학과였어요. 저는 학비를 지원했고 정우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네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가족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방송에 계속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해줬어요. 댓글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보면서 힘을 얻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한국이 이런 분을 받아들여서 자랑스러워요. 한 시청자가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알레한드라 씨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습니다. 제 딸도 꿈이 있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레한드라 씨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딸은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알레한드라 씨의 팬들이 전국에 있어요.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국 10개 도시를 돌았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공연장은 매진이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촛불 켜고 연습하던 제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팬사인회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네, 아가. 내 덕분에 우리 손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제 이야기에 힘을 얻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2024년 12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섰습니다. 가요대상 시상식이었어요. 저는 신인상 후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시상식 당일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알레한드라, 괜찮아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려요. 만약 제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미 당신은 많은 것을 이뤘어요. 상은 부수적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레한드라 씨, 이쪽 봐주세요. 신인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객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상이 발표됐고 저는 점점 긴장됐어요. 드디어 제 무대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카라카스에서 서울까지라는 제 자작곡을 부르기로 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한 잔의 커피가 내 인생을 바꿨고 한 사람의 손길이 나를 일으켰네.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가, 정우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눈물이 마르는 날엔 나도 웃을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지금 웃고 있죠. 노래가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정우를 봤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신인상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5명의 후보가 있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2024년 신인가수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알레한드라 모레노.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제 이름이에요? 정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하해요. 가세요.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하루 2만 원 벌며 살았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집에서 가족 1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행사장을 돌아다녔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기회를 줬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저를 믿어준 남편 정우, 저를 보내준 부모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축하해줬고 저는 계속 울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한 기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알레한드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알레한드라 드림 재단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위한 재단이요? 아니요, 당신처럼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중남미 청년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죠. 당신이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재단은 3개월 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 날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정부 관계자, 기업인들,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텼어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잔의 커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노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처럼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 재단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단은 첫 해에 50명의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도 학생들이 왔어요.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이 뭐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은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 준호는 5살, 작은아이 소피아는 3살이에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가수 될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꿈은 네가 정하는 거야. 나는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어.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제 옆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끔 저는 3년 전을 떠올립니다. 카라카스의 더러운 골목길, 물을 길던 새벽, 촛불 켜고 워킹 연습하던 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무대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야.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회였어요. 한국이 준 기회, 정우가 준 기회,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은 기회. 어제 한 고등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알레한드라 씨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기회는 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저는 또 무대에 섭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면 저는 노래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가난에서 풍요까지.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정우.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한 잔의 커피가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카라카스에서 서울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소녀의 이야기. 감사합니다.